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 멤버들 중에서도 대중적인 흥행성에서는 압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여자 아이돌 성적 발표에 이어서 저희가 2023년도 2학기 대망의 남자 아이돌의 성적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남자 아이돌이 2023년 한 해를 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셨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날 BI가 겁도 없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6월 14일 날 이용기의 희재, 성시경 씨의 발라드인데 그 노래 싱글을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샤이니 하드라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작년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신인 그룹이죠. 제로베이스원의 In Bloom, 그 앨범이 7월 10일 날 발매가 됐고, 그 다음에 엑소의 크림소다가 7월 10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이 앨범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앨범인데, BTS의 정국 세븐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엄청난 앨범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NCT 드림이 ISTJ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트레저가 7월 28일 날 보나보나라는 앨범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8월 7일 날 더보이즈가 립글로우스라는 앨범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고요. BTS의 V가 Love Me Again이라는 앨범을 냈어요. 굉장히 음악성 짙고 의미 있는 앨범들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앨범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그룹이죠. 브레이브.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포텐셜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갖고 뭔가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프레이브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여름, 이 성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8월 24일 발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T U죠. 백이진스라는 앨범을 8월 28일 날 발매를 했고요.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또 신인이죠. 라이즈, 게러기타라는 앨범을 가지고 9월 4일 날 발매를 했고, 이게 아주 음원 차트에서 성적이 좋았죠. 그 다음에 보이넥스트도어가 9월 4일 날 나왔는데 멋같아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 날 엑소의 멤버죠. 디오가 별 떨어진다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래비티가 9월 11일 날 Ready or Not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9월 19일 날은 이분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Trouble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 10월 4일 날 이펙스가 풀메탈 자켓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6일 날 NCT 127이죠. 팩트체크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그룹이죠. Tomorrow by Together 10월 13일 날 Chasing That Feeling 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앨범 나왔죠. 세븐틴의 음악의 신, 이 앨범이 10월 23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스트레이 키즈 락이 11월 10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앨범도 우리가 또 별세기를 또 안 쳐주면 안 되죠. 11월 17일 날 대망의 엔하이픈이 스윗 베놈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 다사다난한 한 해,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들을 남자 아이돌 선보였는데요. 설명에 앞서서 이제 용어 정리 또 들어갑니다. 유니클리스는 뭐냐면 결국은 하루 스트리밍을 그 노래를 들었던 청취자 수를 다 합친 걸 얘기합니다.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일 피크쯤을 찍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적을 발표하는 걸로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스트리밍. 이건 뭡니까? 국내 글로벌 스트리밍 플러스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합해가지고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앨범 판매량도 발매 기점으로 해서 4주간 누적 앨범 판매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드리지만 앨범 판매량은 4주까지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발표된 앨범량보다 작을 겁니다. 이걸 보고 뭐 앨범 판매량이 틀렸더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공평하게 4주까지 판매량을 대입해서 이렇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정리까지 했으니까 성적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국내 유니크 리스너 수입니다. 이펙스 57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펙스가 뒤에 가서 피지컬 앨범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앨범을 좀 팔았어. 근데 이제 너무 음원을 너무 안 들었어. 1일차에 이제 57을 찍고 이제 거의 안 들었다는 거잖아. 이게 사실 회사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거 들어줘야지. 앨범이 20만 장 뭐 가까이 나갔는데 좀 올해는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분 2천여 명 정도 됐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은 사실은 그 음원 유니클 리스너가 뭐 많지 않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 숫자가 조금 더 도약이 돼서 만대로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비티
3,800여 명 정도가 청취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뭐 남자 아이돌의 뭐 전형적인 특징이지 뭐.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를 찍었다가 그래도 고무적인 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Ready or Not 이 노래는 이렇게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트레저 2만 1,000여 명 정도가 랭크가 됐어요. 트레저가 참 이제 멤버들도 너무 괜찮고 음악 들어보면 너무 대중적이고 괜찮은데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앨범으로 굉장한 성장을 좀 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엔하이픈 23,900 조금만 더 들었으면 24,000 정도가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여기도 뭐냐면 처음에 1일차 때 뭔가를 딱 보이고 조금 이제 하향세를 그렸다. 이제 남자 아이돌은 이 하향세를 좀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이브 여기 보면 청취자 수가 이제 32,00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버추얼 아이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두 팀이 있죠. 이세계 아이돌이 있고 프레이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 여자로 또 갈리잖아.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남자는 아무래도 피지컬 앨범을 좀 많이 팔고 여성 아이돌은 음원에서 강세를 보통 보이는 게 주요 트렌드지. 근데 이 두 가수를 좀 비교해 보자면 똑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프레이브가 음원 성적은 이렇지만 앨범 판매는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이 세계의 아이돌은 디지털 싱글이기도 하지만 음원 차트 성적이 아주 좋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한다는 건 음악 자체 힘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보이즈 55,000, 55,000이고 이제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 엄청 하향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음악을 어필했다. 55,000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키즈 K-스테이 분한테 부탁도 많이 했는데 더 들어주세요. 뭐 이 정도도 뭐 괜찮긴 한데 사실 앨범 판매량에 비해서 항상 아쉽잖아.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 스키즈가 음원 차트가 좋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가 이제 완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팬들의 지지 기반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대중적인 것까지 플러스를 해서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하셨어요. 보이넥스도어 8만 정도 됩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보이그룹이면 잘한 거죠.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으로 가면서 15일 차에 피크를 찍음에도 하향세가 되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유지가 됐다. 그렇다는 것은 노래가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85,000 사실은 이건 아쉽지. 투바투가 그전 앨범을 내서 굉장히 음원 성적이 좋았거든. 근데 여기서 좀 이게 아쉬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워낙 또 이제 그 피지컬 앨범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에 위안을 삼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특 A급으로 완전히 고정해서 잡기 위해서는 음원 차트를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BI 97,000. 그래도 역시 이제 음악에 대해서는 좀 음악에 대한 평가가 대중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잖아. BI 음악이 97,000이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고 그래프 어떻습니까? 아주 점진적인 우상향. 저는 이 그래프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급진적인 게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음악 자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BI 아주 잘하셨고요. 자, 이용기 99,000. 10만이 거의 다다를 정도의 좋은 성적인데요. 뭐 이 노래는 뭐 희재라는 노래 인지도도 있고 원래 또 이용기 씨가 또 발라드 노래 잘하잖아. 노래 잘하니까 이게 대중한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로베이슨도 음원을 잘한 거지. 10만이 넘어가면 11만이 넘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어때요? 점진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리고 8일차에 피크를 찍었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래프였고, 제로베이슨이 이때 나오면서 음원 차트를 계속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프라인 피지컬 앨범 판매량만 보는데 이 당시에 신인으로 나온 그룹들이 많아서 서로 주목받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베이슨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이니 11만 6천. 항상 꾸준한 그룹, 꾸준하게 가는. 근데 우리는 마음속은 어때? 화끈하게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샤이니가 이런 꿈이 좀 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디오도 거의 이거 뭐야 100명 차이가 좀 더 나는 정도 수준의 샤이니랑 디오가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과 갖고 있는 뭔가의 하나의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래서 디오 11만 6천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엑소가 12만 7,500 정도가 나왔고, 사실 이 엑소 앨범 활동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엑소가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NCT 127 13만 3천여 명 정도가 들었고, 팩트체크 이 노래 뭐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퍼포먼스도 좋고 이런 성적을 이제 거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V 13만 9천 정도입니다. V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실험 정신,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애착이 하고 있는 음악 장르, 비록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음악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담아낸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BTS 멤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 색깔이 하나하나 다 완벽해. 이게 뭔가 그 완벽한 사람들이 완전체로 모인다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뷰가 있기 때문에 이 BTS의 전체적인 음악의 밸런스가 더 공고해졌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그 깊이에 놀랐고, 뷰가 또 보여주는 또 그 비주얼이 있잖아. 그 비주얼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못지않는 음악적인 진지함, 이런 거를 이번 앨범을 보고 있어서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잘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NCT 유저 14만 정도 기록을 했고, NCT도 뭐야? 근데 이게 점점적으로 우상향이 됐어. 백이진스가 15일 차에 탑을 찍는데 그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점,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NCT DREAM 18만 6천 정도 찍었고, 사실은 NCT DREAM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성적에 대해서는 항상 보증하는 그룹이 바로 NCT DREAM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M의 미래죠. 라이즈 19만 4천. 저희가 이번에 시상식 때 라이즈 봤지 않습니까? 다른 그룹 분들도 엄청 잘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무지하게 잘생겼더라고. 뭐 이렇게 구멍이 없더라고. 뭐 그래서 보면서 야, 남자가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진짜 인기가 많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게러 기타도 좋고, 요번에 나왔던 음악 그 뭐죠? 그 러브 119죠. 그 노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 라이즈가 이 향후에는 음원이나 피지컬을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신인, 이렇게 보여져요. 이때부터 우리가 예의주시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19만이면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븐틴 23만 9천, 약 24만 정도가 충분히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근데 이제 이 음악의 신이 아무래도 세븐틴이 이거보다 성적이 좀 더 좋았을 때가 많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 근데 이제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대신에 피지컬 앨범의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 성적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한번 보겠습니다. 정국 49만 5천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크림 버전으로 성적을 했지만 익스플릿 버전도 사실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크림 버전이 인기가 더 많았고, 글로벌에서는 익스플릿 버전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림 버전으로 통일을 해봤습니다. 이제 BTS의 음악들을 대중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멤버들이 각자의 색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너무 다양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중가수는 대중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중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븐만한 노래는 없었다. 그리고 정말 멋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국의 이 세븐 제가 뮤직비디오 보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태어나서 춤이랑 노래를 잘 치면 좋긴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잖아. 노래와 춤에서 그런 테크닉적인 표현할 때 자유로우면 얼마나 인생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클리스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돌의 섹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분 때문에 이 그래프가 사실 한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 걸 이분 때문에 여기 지금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분발형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그룹이 포진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남자 그룹은 앨범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스트리밍에서 조금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펙스, 아까 뭐 유니클 리스너가 좀 낮았던 이펙스조차도 20만 정도가 좀 기록을 했고, 크래비티는 지금 20만에서 40만 사이니까 뭐 한 30만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분하고 플레이브 보시면 알겠지만 앨범을 꽤 판 거죠. 더보이스가 사실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왜냐면 같이 활동했던 그룹들은 지금 막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유난히 좀 아쉬워요. 더보이즈 괜찮은데 좀 이런 그룹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그다음에 음원으로는 뭐 이용기, 희재라든가 비아이 노래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게 순위가 이랬던 거고, 디오하고 보네토가 음원도 좋았고 앨범도 좋았는데 당시에 같이 나왔던 신인들이 이거보다 더 잘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안 된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 보네토의 스코어도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샤이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룹이라고 팬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즈, NCT U가 있잖아요. 잘한 겁니다. 앨범도 꽤 많이 판 거 아닙니까? 라이즈. 그러니까 라이즈가 SM에서는 포텐셜이 가장 강한 신인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베이스 원이 잘 된 거죠. 피지컬도 잘 팔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트리밍도 아주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데뷔를 하는 아이돌들이 생각외로 성적이 좋거나 그렇지 않잖아. 근데 제로베이스원은 인지도가 있어도 앨범이 좋고 곡이 좋으면 음원하고 앨범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보여준 게 지금 제로베이스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신인상을 거의 휩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발령 스코어에서는 제로베이스원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팬덤용 아이돌이라고, 지금 여기 사실은 그래프가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한 거야. 100만 장, 200만 장, 300만 장이면 모든 가수를 웬만하면 표현할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 뭐야? 지금 600만 장 하니까 야, 이 100만 장 팔아봐야 그래프에 나오지도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팬덤용 아이돌 앨범을 많이 파는 세 가수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트레저 많이 팔았어. 트레저는 지금 음원 성적만 좀 좋으면 완성용 아이돌 섹터의 턱걸이에 딱 걸릴 수 있는 거지. 트레저의 음악들이 굉장히 트렌드하고 이게 먹힐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하이픈, 트레저, 야, 여기서 각축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엔하이픈 어때? 여기보다 음원 성적이 조금 더 좋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간발의 차이야. 엔하이픈 조금만 하면 완성용 아이돌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스코어로 봤을 때 완성용 아이돌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는데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NCT 드림이에요. NCT 드림이 요번에 음원 성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사실은 뭐 여기 있어야 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앨범 판매는 어떻습니까? 400만 원 넘게 팔았어. 4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굉장한 거고. 요번에는 자, 우리 완성용 아이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용 아이돌, 여기 끄트머리 뭡니까? NCT 127. 딱 완성용 아이돌 기준에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뭐냐면 결국 판매량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작게 표현되지는 거지, NCT 127이 기록한 이 기록도 무시 못하는 기록이죠. 엄청난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엑소.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엑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남자 아이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그룹이 없냐? 그럼 저는 엑소라고 보는 거거든요. 엑소도 아직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 여기는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한 거지. 이제 뭐야? 300만 대로 가고 있는 거죠. 4주간만 결산을 했을 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트레저, 예전에 뭐 더보이즈도 있었고 이렇게 몰려 있었다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알겠지만 뭐 미국에서 판매량 같은 거 얘기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아주 글로벌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븐틴은 지금 1등이잖아. 앨범 판매량이 엄청난 판매량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물론 4주간 우리가 집계한 겁니다. 그리고 세븐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좀 더 왔어야지. 이렇게 더 왔어야지. 그러니까 압도적인 걸 보여줬어야지, 세븐틴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세븐틴이 250만 정도? 그 정도 기록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븐틴이니까 더 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스키즈. 스키즈가 이제 400만이 조금 넘었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또 판매량 추이를 봤어야 되지만 4주 끊어졌으니까 스키즈가 여기였고, 대신에 글로벌로 봤을 때는 스키즈가 음원이 좋아. 여기에 트래픽이 대부분 국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났다고 보면 돼. 그 정도로 스키즈가 해외에서는 음원이 진짜 세. 그리고 내가 오직하면 스트레이키즈를 뭐라 그래? 스포티파이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에서 항상 다섯 손가락에서 신인 때부터 들었던 그룹이 어디야? 그게 스키즈야. 그러니까 스키즈가 참 이게 미스테리한 그룹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건 안 돼. 근데 이거 글로벌 수치 보십시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고 걸그룹에 비교해도 무시 못하는 수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TS 명성 뭐 어디 갑니까? 굉장히 음악적인 집중도가 높은 음악이었고,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은 잘 그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소 대중성이랑도 거리가 있는 음악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V가 불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용 아이돌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가 이제 원래 대중용 아이돌을 이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여기 와 있으니까 뭔가 독보적인 같은 느낌은 들긴 하잖아.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정국입니다. 정국의 세븐이에요. 노래가 너무 좋았고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고, 이제 BTS 멤버 정국의 활동을 보면서 이들은 진짜 세계가 나온 월드스타구나,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들게끔 했어요. 근데 이 수치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아마 향후에도 남자 아이돌 솔로로 나와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또 낼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또 낼 수 있는 건 BTS 멤버들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 멤버들 중에서도 대중적인 흥행성에서는 압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전국의 해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 리스너니까 국내의 성적 분표인데 2020년 상반기를 우리 주황색으로 표현했고요. 2024년 하반기를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펙스가 음원 차트에서는 1학기보다 2학기 좀 떨어지고 판매량은 거의 좀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크래비티는 뭐냐면 1학기 때 음원 성적이 더 좋았고 앨범 판매량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이 넥스트 도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1학기인데 보넥도는 1학기 때 성적보다 2학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잘한 거죠. 더 보이스는 1학기, 2학기 성적이 별반 차이가 없어. 비슷비슷해. 아쉬워. 1학기 때 뭐 로우하고 릭브로스를 비교를 해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사실 이걸 깨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경계를 뚫고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엔하이픈 보면 알겠지만 1학기보다 2학기 때 음반은 더 많이 나간 거지. 근데 음원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거야. 주춤했다. 뭐 사실 근데 여기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게 좀 이쪽으로 더 당겨야 된다. 사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사실 이 정도의 판매량을 보였던 이유도 뭐냐면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좀 어필됐어. 그래서 판매량이 더 나왔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투바투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리면 슈가러쉬 라이드가 1학기 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반면에 이번에 나왔던 2학기 때 나왔던 Chasing That Feeling 이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뒤로 간 거야. 좀 아쉬운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특이하게 잘 됐던 거야. 그전에 투바투의 음원 성적이 조금 미진했었는데 이 노래가 잘 됐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희망했던 건 이걸 도약으로 이렇게 정도로 가기를 우리는 원했던 거지. 근데 아쉽게도 음원이 어필이 안 됐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NCT 1, 2차를 봐야 돼. 1학기 때 여기 보면 성적이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음원은 조금 잘 됐고 앨범은 좀 못 팔았는데 2학기 때는 어떻게 돼? 이제 앨범 판매량이 증가되는데 음원이 조금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성적은 이제 NCT 127에서 항상 이제 보장하는 스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스트레이키즈죠. 그 1학기 때 특히 나왔고 2학기 때 락이 나왔잖아요. 성적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앨범 판매량이 엄청났죠.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한번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스키즈 심상치 않다.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앨범 판매량이 엄청난 거죠. 근데 사실 JYP 주가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이게 스키잖아. 월드스타로 한 팀만 키우면 회사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거지, 스키즈가. 이게 대단한 그룹이 정말 된 거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음원 선적도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븐틴. 여기 보면 알겠지만 1학기 때 손오공이 음원 차트가 너무 잘 됐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음악의 신이 조금 이제 음원으로 좀 떨어졌고 앨범은 어때? 조금 팔았지. 왜냐면 이제 이 팬들이 자, 이게 좀 팔아야 돼. 좀 이게 사야 돼.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신경 썼잖아. 그래서 이 정도 팔았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판매량이 미친 거지, 지금. 뭐 스키즈도 마찬가지고 세븐틴도 이 정도 판매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필이 완전히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봐서 국내 유니클 리스너 플러스 앨범 판매량의 그래프 1, 2학기 그래프를 종합해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대비 이제 X축은 그렇고 Y축은 이제 앨범 판매량인데 2023년 상반기가 있고 2024년 하반기를 주황색,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죠. 여기 이제 뭐 다닥다닥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펙스가 앞에 봤던 이제 유니클 리스너, 국내 유니클 리스너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그래비티, 그다음에 더 보이스, 그다음에 보넥도 뭐 이런 정도 차이. 여기서 성장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워낙 메이저 키플레이어들의 성적들이 압도적이라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긴 해. 근데 20만 장 넘게 30만 장 정도 판다면 이것도 좀 대단한 거라고 보니까 요걸 이제 잘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NCT 127 여기 1학기고 이게 팩트체크가 2학기잖아요. 근데 글로벌로 보면 어때요? 글로벌로 보면 NCT는 우상향한 거야. 앨범 판매량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 디지털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음원 시장, 남자 아이돌 대상하는 음원 시장은 국내하고 또 글로벌이랑 또 달라요. 보통 여자 아이돌은 이렇게 궤를 같이 하잖아. 근데 남자 아이돌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 왜냐면 스키즈도 그런 거잖아. 스키즈도 완전히 다르잖아. 이제 그런 식의 개념들이라고 보면 되고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는 워낙 전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학기 때는 음원은 주춤했다. 그 다음에 엔하이픈은 뭐냐면 아쉽게도 1학기 때 엄청 잘했어. 근데 2학기 때 음원이 조금 잘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앨범은 소폭 올라간 거예요, 소폭.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글로벌 스트리밍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 잘 받으면 해결하니까 엔하이픈은 이제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이키즈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키즈는 국내 판매량하고 해외 판매량 디지털 관련해서 그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러니까 스키즈가 유일하게 약한 곳이 어디냐? 그게 국내 디지털 영역이야. 그게 이제 이게 팬들이 환장하지. 이제 왜냐면 해외만 나가도 이거 뭐야? 스키즈가 여기 뭐야? 350만 데일리로 300을 넘기잖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스키즈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강자야. 앨범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세븐틴은 뭐냐? 국내 판매량도 대거 여기 좀 들어가 있지. 스키즈는 거의 글로벌 판매량만 포함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게 들어가 있고, 그래도 이제 1학기 때보다 이제 2학기 때 음원 성적은 좀 약간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앨범 판매량은 스키즈는 반면에 조금 떨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2학기의 락이 디지털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갖고 있는 역량이야. 어떤 앨범을 해도 글로벌 스트리밍은 이 정도는 커버해. 이게 이제 스키즈의 특징인 거지. 세븐틴은 조금 이제 대중 어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스키즈는 고정적이다. 근데 여기서 스키즈가 만약에 국내에서 터졌어, 그럼 어디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스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주력 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 이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 뭐 이렇게 보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이제 전교 1등 하려면 전 과목을 다 이렇게 100점 맞으면 기분 좋은 거니까 국내 스트리밍 수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세븐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니까 성적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들이 거의 뭐 특 A라고 보면 이제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가 많이 근접했어. 이게 슈가러쉬 라이드 이 정도 되면 퀴즈 막 극복하는 거야. 요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말지만 엔하이픈도 잠재력이 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꾸준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남자 아이돌 2학기 성적 발표를 해봤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적이 좋으면 행복함이 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좋아. 팬들도 좋고 가수도 좋고 기획사도 좋은 거잖아. 아쉬운 성적을 가진 사람은 올해도 잘하면 되는 거고, 작년에 잘했던 사람들은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2023년 한 해 남자 아이돌 그룹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OK팝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여러분께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